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저의 마라톤 훈련장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인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 6시 38분입니다. 제가 또 일주일만이 아니라 2주일 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현재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 2563m, 두 바퀴 달렸습니다. 두 바퀴 5.1km를 달렸습니다. 나머지 두 바퀴를 달리면 총 누적 훈련거리 10.25km를 달리게 됩니다. 제가 나머지 두 바퀴는 동영상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서호 수변 무대이고요.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조깅로의 폭은 5m 정도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2563m입니다.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별고리길이 됩니다. 자, 지난밤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있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지난밤에 최저 기온이 한 27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정도 됩니다. 아침인데도 29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하루에 일중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 하루 가장 낮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조깅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서 가로수, 벚꽃나무 가로수가 그야말로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름 낀 날씨입니다만은 맑은 날씨에 땡볕, 불볕더위도 그 강렬한 자외선을 거의 90% 정도는 차단해 주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그늘 속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를 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16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2일까지 4년 3개월 반 동안 유튜브를 촬영해 왔습니다. 어젯밤에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소개라는 제목으로 어젯밤에 1522번째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4년 3개월 보름 만에 1522번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일평균
거의 매일 한 건씩은 올린 셈입니다. 자, 오늘 1523번째 영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제33회 파리올림픽 8일째, 128년의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세 번째로 2연패한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케냐의 킵초게 선수는 이번에 3연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23번째 영상 제목은 제33회 파리올림픽 8일째, 128년의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세 번째로 2연패한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케냐의 킵초게 선수는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이번에 3연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제목을 달아야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남쪽 조깅로입니다. 1896년 근대올림픽 제1회 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고요. 그동안 128년의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두 번 연속 우승, 즉 2연패의 경우는 3번 있었습니다. 최초의 2연패는 1960년 로마 올림픽과 64년 도쿄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케냐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비길라 아베베 선수가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2연패를 한 그 당시에 동독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1990년에 서독과 동독이 통합을 해서 현재 독일인데요. 그 통일하기 전 동독 시절에 선수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함으로써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두 번째로 2연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세 번째로 2연패를 한 케이스는 바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2021년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현재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2시간 1분 9초입니다. 자, 2시간 1분 9초라는 마라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 현재 나이가 40세이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로는 매우 노장인데요. 이번에 근대올림픽 128년 역사상 마라톤 3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원래 세계 기록 보유자는 2시간 35초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24살의 케냐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작년 가을에 2023년 가을에 미국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35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세계 기록을 경신했었는데요. 그 선수가 올해 2월에 자국인 케냐에서 마라톤 훈련을 하다 코치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세계 기록을 경신했던 그 24살의 케냐 선수는 사망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선수 중에는 2시간 1분 9초라는 기존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고, 그 선수가 현재 살아있는 선수 중에는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 선수가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했는데요. 40세의 노장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 3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 근대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2연패의 케이스는 지금까지 3번 있었는데요. 3연패를 하게 되면 근대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 3연패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근대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했었던 3번의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로 1960년 로마 올림픽과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2연패했던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투병을 파병했던 16개국, UN 16개국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그때 비킬라 아베베 선수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UN 16개국 중에 하나의 나라인 에티오피아 군인으로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는 우리 한국전쟁에 대대병력, 1개 대대병력을 파병했는데요. 그 중에 대대장 부관으로 비킬라 아베베 선수가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했던 UN 16개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11개월 전인 2023년 8월 26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갔을 때 링컨 메모리얼 남동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비 그 공원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유튜브를 촬영했었는데요. 그 공원에 가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UN 16개국의 명단이 석판에 그 16개국의 나라 이름 하나하나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제가 그 11개월 전이었던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순서가 대략 미국 수도 워싱턴 DC,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그 다음에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었던 퀘벡을 관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의 버몬트주 국경검문소로 들어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 맨해튼 순서대로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갔었던 작년 8월 26일에 링컨 메모리얼, 즉 링컨 기념관 남동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갔었습니다. 그때 돌판, 석판에 새겨진 한국전쟁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UN 16개국의 명단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자, 그게 작년 8월 26일이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9월 1일 날 미국 북동부 캐나다 여행 일정 중에 마지막 날이었던 작년 9월 1일 미국 뉴욕 맨해튼을 주간 투어를 할 때, 낮에 투어를 할 때, 그 전날은 8월 31일 밤에는 야간 투어를 했고요. 9월 1일은 주간 투어로 맨해튼을 투어했는데요. 그때 54인승 전세버스에서 현지 인솔 가이드가 말씀하시기를 UN 16개국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UN 16개국에 해당되지 않은 나라를 고르시오라고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나오자마자 0.5초 이내에 정답하고 외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퀴즈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보다 일주일 앞선 8월 26일에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남동쪽 2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서 UN 16개국의 명단이 돌판으로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거지, 제가 평소에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과를 파견했던 UN 16개국을 암기하고 있어서 맞췄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때 작년 9월 1일 뉴욕 맨해튼 투어를 할 때 그 현지 인솔 가이드께서 출제하셨던 그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자,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한 UN 16개국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를 고르시오. 1번 벨기에, 2번 콜롬비아, 3번 베트남, 4번 필리핀, 5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느 나라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UN 16개국의 일원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가 아닐까요?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보통 우리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발생했던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 미국의 요구한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상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투가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약 55만 명 정도의 군인을 파병했는데 그 중에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요. 또 우리 한국군은 약 5만 명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 그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5천 명 정도가 전사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던 전쟁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이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파병해서 베트남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듯이 반대로 그보다 앞선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에도 베트남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UN 16개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했던 나라가 총 21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6개 나라는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나머지 5개 나라는 의료부대, 의료인력, 의료장비 등 비전투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로, 상식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UN 16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동쪽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UN 16개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유럽,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튀르키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입니다.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아시아입니다. 태국, 필리핀, 오세아니아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북미, 캐나다, 미국, 남미, 콜롬비아, 이상 16개 국가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투부대를 파견했던 5개 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그러한 최대 국난 속에서 대한민국이 소멸돼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목숨을 걸고 파병했던 UN 16개국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과 비전투부대를 파견한 5개국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때 에티오피아도 전투부대로 1개 대대병력을 파병했었는데요. 그때 대대장의 대대장의 보좌관이죠. 대대장의 부관으로, 보좌관으로 파병됐던 인물이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했던 최초의 사례인데요. 자, 그때 뭘로 유명하냐면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마라톤 우승할 때는 맨발로 달렸습니다. 맨발로 42.19km, 26.4마일 대고리길을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별명이 에티오피아의 맨발의 마라토너 비킬라 아베베 선수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 1960년 로마 올림픽 당시도 하계 올림픽이다 보니까 여름이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여서 야간에 달렸습니다. 야간에. 지금도 오늘 현재 시각이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현재 기온도 약 30도 정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연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960년 로마 올림픽 당시에도 날씨가 더워서 조금이라도 낮은 기온 속에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종목을 야간에 개최했는데요. 그때 128년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했었던 에티오피아의 비길라 아베베 선수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풀코스를 달려서 근대올림픽 128년 역사상 최초의 마라톤 2연패의 스타트를 끊었고요. 4년 후인 64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맨발로 달렸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의 1960년 로마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다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던 도중에 로마 올림픽 마라톤 대회를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선발된 선수가 바로 비길라 아베베 선수입니다. 그 후진국이었던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마라톤화가, 운동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선발전에서 선발되지 않았던 비길라 아베베 선수의 마라톤화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대표 선발된,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참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 3주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마라톤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맨발로 달렸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맨발로 훈련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맨발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의 비길라 아베베 선수가 맨발의 마라토너 비길라 아베베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아디다스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독일의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분리된 게 퓨마도 있는데요. 독일의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려서 우승했던,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비길라 아베베 선수를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특별히 마라토나를 제작해서 비길라 아베베 선수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달려서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6.25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의 대대장 부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2연패, 세계 최초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세계 최초의 마라톤 2연패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그 당시에 동독 선수, 지금의 독일인데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 상황이니까 동독 선수입니다. 동독 선수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두 번째로 마라톤 2연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로 2연패를 했던 케이스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2021년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함으로써 근대올림픽 128년 역사상 세 번째로 마라톤 2연패를 했던 케냐의 킵초게, 풀네임은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인데요. 지금 40세 노장 선수인데도 이번에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3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그 열정과 그 기량, 실력에 의하여
무한한 응원의 박수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제목 1523번째 영상인데요. 128년에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세 번째로 마라톤 2연패를 했던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는 이번에 근대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3연패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대회다 보니까 남자 마라톤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는 좀 이색적으로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에 열립니다. 그건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이번에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참가했던 206개 국가, 206개의 국가 총 1,500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남자 선수, 여자 선수 각각 5,250명씩입니다. 남녀 선수 각각 5,250명 선수다 보니까 남녀 합산하면 1,50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녀 선수가 각각 또 동일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허락을 받아서 여자 종목을 좀 늘렸습니다. 여자 선수, 출전한 선수 TO도 늘렸고, 그래서 남녀 선수 각각 5,250명씩 합산해서 1,500명의 선수가 제33회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206개 국가의 선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종목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남자 마라톤이 올림픽의 피날레 마지막을 장식했는데요. 이번에는 남녀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의 취지에 맞게 올림픽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폐막식 직전에 종목을 남자 마라톤이 아니라 여자 마라톤으로 정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올림픽이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고요. 일정이 지난 7월 26일에 시작해서 8월 11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인데요. 오늘이 8일째입니다. 오늘이 8월 2일 금요일 8일째이기 때문에 17일간의 열전 중에 오늘이 전반부가 끝나는 날이고 내일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현재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고요. 자, 이제 한 500m 정도 달리면 오늘 총 4바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총 4바퀴 10.25km를 달리게 됩니다. 이제 한 500m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128년 근대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3연패에 도전하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는 현재 2시간 1분 9초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세계 기록 보유자는 2시간 35초였는데 최근에 2월달에 올해 2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존에 있는 마라톤 선수 중에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현재 세계 기록 보유자 2시간 1분 9초, 그러니까 70초를 당기게 되면 인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1시간 59분 59초에 골이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엘리우드 킵초게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이
2시간 1분 9초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70초를 당기게 되면 1시간 59분 59초로 인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2시간 벽을 깨고 42.19km를 2시간 벽을 깨고 1시간대, 즉 1시간 59분 59초 이내에 골인하는 인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2시간 1분 9초라는 그분이 지금부터 한 2년쯤 전에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9초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했고요. 그 전에도 그분이 2시간 1분 39초라는 기존의 세계 기록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본인 스스로가 기존의 세계 기록 2시간 1분 39초 2시간 1분 39초를 깨고 30초를 당겨서 2시간 1분 9초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현재 36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 7시 13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몇 시부터 뛰었냐면 6시 3분부터 뛰었으니까 6시 6분입니다. 6시 6분부터 뛰었으니까 현재 7시 13분이면 1시간 7분 동안 1시간 7분 동안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 2563m를 4바퀴 달렸으니까 10.25km를 달렸습니다. 오늘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아침 6시 6분부터 7시 13분까지 1시간 7분 동안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완주했는데요. 처음에 2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달렸고 나중에 2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자, 정말 후텁지근합니다. 기온이 현재 아침 7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한 30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자, 상의는 뉴발란스의 그 옷을 입고 있고요. 하의는 나이키 반바지 입고 있고요. 신발은 아디다스입니다. 신발은 아디다스를 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에 잠실 석촌호수에서 4바퀴 10.25km를 1시간 7분 동안 달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는 한강공원에서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왕복 15km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의 홈그라운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2일까지 무려 22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4바퀴를 달렸습니다. 제가 마라톤 경력 22년 5개월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는데요. 그 중에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56회, 비공식적으로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달린 게 그게 45회, 그래서 56 플러스 45회 총 101회 42.19km를 달렸습니다.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42.19km 105리길 26.4마일을 달렸던 그 45번의 케이스 중에 절반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마라톤 입문은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했고요.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 입문을 했고, 그로부터 2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달린 게 저의 생애 최초의 42.19km의 완주였고요. 그때 완주 시점의 성취감과 무한한 환희와 희열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자, 지금도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자, 동쪽 방향에 지금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오전에는 구름 낀 날씨 속에서 햇볕이 부분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일기예보가 나왔고요. 오후에는 12시 직후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 빗방울이 좀 비가 내린다라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인생이 막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금요일날 평일인데도 또 달리기 하러 나왔고요. 내일은 내일은 한국금융연수원의 여신법률 강의 출강을 합니다. 내일이 8월 3일 토요일인데요. 내일부터 4주 연속 토요일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41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북쪽에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저게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에.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는 지금부터 15년쯤 전에 재건축 완료된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완료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서호의 수변무대 풍경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는 이런 수변무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 자, 관객석 스탠드가 보이고요. 무대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저기 335 모여서 마라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보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자,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43분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영상 파일이 재생성이 되기 때문에 파일 하나로 만들려면 지금 43분 정도 됐으니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피서철 바캉스 시즌인데요. 멀리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 주말